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얘기부터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파동. 특히나 전자기파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고요. 이렇게 전자기파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그쵸. 우리가 어, 그 물리학 1에서 봤다시피 이제 나중에 이중성을 얘기해주고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죠. 자,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기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파동적인 성질, 간섭과 회절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물원에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파동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게 될 경우에 겹치면서 파동의 모양이나 변이가 변합니다. 이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고요. 파동이 중첩되어 진폭이 더 커지면 보강간섭, 더 작아지면 상쇄간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1801년 영국의 과학자 영은 어떤 실험을 했느냐?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수면파처럼 중첩이 일어난다. 그래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걸 실험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중 슬릿을 놓고 빛을 쐈고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될 회절이라는 현상이 이제 슬릿에서 일어나는데요. 슬릿은 말했다시피 끼다랗게 네모나게 낸 구멍을 말해요. 동그랗게 내면 홀, 네모나게 내면 슬릿. 근데 그 장애물 너머로 이제 파동이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절이 일어나고요. 그 회절이 일어난 파동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무늬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첫 번째 슬릿에서 한 지점까지의 거리, 스크린상의 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L1, 두 번째 슬릿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L2라고 놓고 스크린과 슬릿 있는 판의 장애물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수직 거리를. 그랬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 즉 밝은 문이 나타나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즉 같은 위상의 빛이 중첩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슬릿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 D라고 놨을 때 L1과 L2, 그러니까 즉 슬릿 1과 슬릿 1과 슬릿 2 사이의 중심에서 그 아까 스크린상의 지점까지 쭉 놓았을 때의 그 각도, 수직한 장애물의 수직한 선과 그 슬릿 사이, 슬릿과 슬릿 사이의 중심에서 놓았던 그 스크린까지 쫙 그었던 그 선에서의 각도가 결국에 L1에서 그러니까 슬릿 1에서 L2로 수직으로 딱 그었을 때 그 각도랑 같아요. 즉 어떤 얘기냐? 이때 경로차는 이제 L2와 L1 그 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D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D사인 세타가 같은 위상의 빛이 중첩됐기 때문에 전체 파장을 절반 나눴을 때 그거의 2n배, 배수배. 그러니까 즉 딱 한 파장씩,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씩 나는 거죠. 차이가. 하지만 상세 간섭은 이제 어두운 문이 나는데 어두운 문이 나는 상세 간섭은 반대 위상의 빛이 중첩돼요. 그래서 경로차는 역시 L2-L1이 될 거고요. 그게 D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값이 반파장의 홀수배다. 그쵸. 짝수배, 홀수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보강 간섭은 반파장의 짝수배여서 같은 위상이 도달한다. 슬립 1에서 가는 빛이나 슬립 2에서 가는 빛이나 같은 위상의 빛이 중첩된다. 즉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반대로 상세 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 즉 2분의 3, 2분의 1, 2분의 4, 2분의 5, 2분의 4는 안 되죠.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식으로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경로차가 난다. 그리고 이웃한 밝은 혹은 어두운 각각 밝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우리가 델타 x라고 본다면 그거는 L 곱하기 D 람다와 같습니다. 왜냐? 사인 세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L분의 T가 될 거예요. L분의 T. 왜냐? 사인 세타가 지금 L분의 T? 잠깐 L분의 T? 잠깐만요. 세타가 매우 작을 때 D 사인 세타가 잠시만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 어? 만약에 어두운 문이라고 하면 D 사인 그 차이는
사인 세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델타 x가 L 곱하기 D분의 람다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때 파장 람다는 델타 x 곱하기 L분의 D가 된다. 사인 세타가 제가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 사인 세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간격 차이를 여러분들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얘기했던 회절입니다. 계속 이름만 언급되고 제대로 설명 안 했던 회절인데요. 진행하던 파동이 좁은 틈을 통과하여 퍼져나가거나 장애물 뒤쪽까지 전파되는 현상, 우리가 이걸 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슬립폭이 좁을수록 그리고 파동의 파장이 클수록 회절무늬 간격은 커져요. 즉 더 많이 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일 슬릿 통과한 전자기파는 회절하면서 서로 간섭하고요.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는 회절무늬가 생겨요. 간섭무늬는 일정한 폭의 일정한 간격인 반면에 회절무늬는 중앙의 밝은 무늬였다가 계속 인접한 밝은 무늬가 좁게 2분의 1씩 줄어들면서 퍼져요. 슬립폭이 좁을수록 역시 파동의 파장이 클수록 회절은 많이 일어나서 중앙의 밝은 무늬의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간섭무늬와 회절무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섭무늬는 일정한 폭, 일정한 간격이고 회절무늬는 가운데는 넓은데 점점 인접한 밝은 무늬들은 점점 폭이 2분의 1씩 줄어든다. 자, 전자기파의 간섭과 회절 어디에 이용되나? 간섭은 렌즈를 코팅한다거나 뉴턴링 곡률 검사를 통해서 이 막이 뉴턴링 같은 경우 어떤 거냐? 렌즈가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구형 렌즈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곡선이 딱 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곡선 그 굴절률 차이에 따라서 또 간섭이 일어나요. 얇은 막에 의한 간섭. 그리고 공작 깃털이나 CD 정보 재생 같은 경우 그 사이에 그 안에 올토토틀하게 요철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티 나오고 들어가고 요철들이 조금씩 미세하게 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파동이 반사되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또 간섭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렌즈랑 뉴턴링 곡률 검사는 어떤 거냐? 렌즈 혹은 뉴턴링 모두 약간 오목한 이 곡선, 그러니까 그 렌즈가 곡선이기 때문에 렌즈가 휘어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리고 렌즈 바깥에 살짝 코팅을 해줌으로써 그 코팅된 것 때문에 혹은 얘가 휘어있는 것 때문에 서로 반사되고 굴절되면서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걸로 인해서 각각 이용되는 예고 공작 깃털, CD 정보 재생 각각 튀어나오고 들어가 있는 것들 때문에 반사가 서로 다르게 일어나면서 반사된 빛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무늬들이 나타나고 정보를 읽어줄 수 있다. 자, 회절, X선의 회절로 인해서 DNA 구조를 밝힙니다. 그 DNA 통과하면서 X선이 장애물을 만나 퍼지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DNA 구조를 밝히게 되고요. 망원경 렌즈의 구경이 클수록 분해능이 크다는 거 회절과 관련됩니다. 분해능은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게 만약에 가까이 있는 두 점이라면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아주 이 두 점이 찍힌 종이를 아주 멀리 갖다 놓는다면 한 점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망원경 렌즈의 구경이 크면 클수록 이 분해능이 좋습니다. 회절 광학 소자를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 렌즈 모두 장애물을 만났을 때 퍼지는 현상, 회절을 이용하거나 회절을 고려하여 사용되는 예들이다. 자, 오늘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회절과 간섭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간섭은 우리가 물리 원에서 봤지만 좀 더 수학적인 계산이 많아졌고 회절은 새롭게 얘기한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이 간섭과 구별하여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파동 얘기를 하면서 파동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파동이 그냥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관측될 때 혹은 소리의 음원이 바뀔 때 이런 현상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